기혼인 분들 중에는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가 거의 반반이었는데요. 이건 기혼인 채무자 중에서 50%는 본인 소득으로 변제금도 내고 가족들 생활비도 다 마련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달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정기적으로 개인회생 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라는 것을 공개하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회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이나 소득, 재산, 변제율 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계가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회생을 하면서 소득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그리고 또 변제율은 몇 %가 돼야 무난히 통과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신청자의 막연히 가졌던 불안감도 좀 덜 수가 있고, 직장을 구해서 회생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월급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걸 결정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상반기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시 결정받은 약 11,000건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보고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회생 고민하고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분들도 이 내용 참고하셔서 사건 진행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생 신청하는 분들의 빚은 과연 얼마인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2024년 상반기 개인회생 사건 채무 중위값은 약 9,383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위값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사건들을 큰 값부터 제일 작은 값까지 일렬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이거 이제 평균값하고는 좀 다른데요, 평균값은 수치가 너무 크거나 적은 데이터가 있으면 통계 해석이 좀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위값으로 보면은 너무 튀는 데이터가 있더라도 중간에 위치한 값에는 영향을 안 주다 보니까 평균값보다 오히려 균질하게 데이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더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도 주로 중위값으로 데이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중위값으로 볼 때 개인회생을 하는 분들은 대략 한 1억 정도 빚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구간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빚이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인 경우가 43.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억에서 2억 사이로 29.5%였습니다. 빚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11.6%로 상대적으로 채무가 소액인 경우에도 회생을 하는 경우가 제법 있었어요. 연령대로 보면 40대가 2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대 28.7%였습니다. 이 두 세대를 합한 비율이 대략 60% 가까이 됐는데요. 20대도 15.2%로 젊은 사람들도 회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아무래도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30대,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 60대로 갈수록 그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회생을 하는 남녀 비율은 남성은 약 56, 여성은 약 43으로 남성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부양가족 관련해서는요, 부양가족 수가 한 명인 1인 가구로 인정된 경우가 78.6%로 4명 중 3명이 채무자 본인만 부양가족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인 초과 2인 이하인 사건이 16.9%였는데요. 이 두 그룹을 합치면 95%가 넘어서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인정되는 부양가족 수가 적냐? 개인회생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해서 다 부양가족에 넣어가지고 회생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소득이 적어가지고 부양가족 2명으로 해서는 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남는 변제금이 안 나온다 싶으면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부양가족에서 그냥 안 넣고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 소득이 내 소득의 130%를 넘으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도 없어요. 이런저런 사정들 때문에 실제로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부양가족에서 빼고 신청하는 건들이 많다 보니 대부분의 사건이 부양가족 수가 1인 또는 2인 이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 유무는 기혼이 35.3, 미혼이 64.6%였는데요. 결혼을 한 적이 없어서 미혼인 분들도 있지만 결혼했다가 이혼한 분들도 미혼으로 처리돼서 미혼 비율이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기혼인 분들 중에는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가 거의 반반이었는데요. 이건 기혼인 채무자 중에서 50%는 본인 소득으로 변제금도 내고 가족들 생활비도 다 마련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얼마나 인정되는지 보면요, 이거는 이제 부양가족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다 보니까 이것도 95% 정도가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하로 인정되었습니다. 추가생계비 같은 경우는 인정된 비율이 25%로 4명 중 1명만 추가생계비 인정을 받았는데요. 인정된 추가생계비는 20에서 30만 원 사이가 2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에서 40만 원 사이로 23.4%였습니다. 그리고 10에서 20만 원 사이도 22.6%였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추가생계비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회생하는 분들은 신청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추가생계비를 많이 인정받는 게 회생 변제금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채무자들의 월 수입 중위값은 227만 원이었는데요. 이제 구간별로 보면 소득이 200에서 250만 원 사이가 2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50에서 200 사이로 26.2%였습니다. 직장이 없는 분들이 개인회생 상담하러 오면은 제가 대략 200만 원 전후로 소득
소득 구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 통계에서도 이렇게 200만 원 전후값이 가장 많았습니다. 채무자들의 소득 활동을 보면 80.2%가 급여 소득자고 영업 소득자는 18.9%였는데요. 5명 중 4명이 월급이나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마련해서 개인회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 재산 중에서 면제 재산을 뺀 청산가치 중위값은 약 649만 원으로 전년 939만 원 대비 30%나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소유 부동산이 없는 분들이 90.9%로 대다수였고 전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각각 46.5 대 53.4%로 거의 비슷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변제율은 중위값이 34%였는데요. 변제율이 20에서 30% 사이가 18.8%로 가장 많았고 10에서 20 사이도 17.4%나 됐습니다. 30에서 40% 사이는 16.2%였고 40에서 50% 사이는 12.3%였는데요. 변제율이 10% 미만인 사건도 5.4%로 100명 중 5명은 한 자릿수 변제율로 회생이 통과되었던 거죠. 이걸 보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변제율이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만 돼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설사 그보다 더 낮더라도 다른 문제만 없다면 회생 통과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변제 기간 관련된 통계를 이제 소개해드리면요. 변제 기간이 3년 미만인 기간 단축 케이스는 10.9%로 10건 중 1건은 3년 미만으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단축 사유는 30세 미만 청년 케이스가 69.4%로 가장 많았고 원금 100% 변제로 기간이 단축된 케이스도 21.6%나 됐습니다. 원금 100% 변제한 케이스를 전체 사건 비율로 보면 대략 2.3% 정도 되는데요. 개인회생하는 100명 중 2~3명은 원금 전액을 갚더라도 회생을 신청한다는 뜻입니다. 가끔 상담할 때 원금 다 갚는 케이스라고 설명을 드리면 회생을 아예 안 하겠다는 분들도 계신데 회생은 아무리 원금을 다 갚더라도 이자는 전부 다 반납이 되고 빚속촉도 바로 막을 수가 있어서 회생에서 더 손해보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전액 변제 케이스라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다면 회생을 마다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늘은 2024년 상반기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을 기준으로 각종 통계를 살펴봤는데요.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1억 정도의 빚을 가지고 세후 230만 원을 받는 40대 남성 직장인이 변제율 30%로 회생 신청하는 케이스가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 딱 맞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내가 전체 회생하는 사람들 중 어디쯤에 속하는지 한번 파악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회생 계획을 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